자, 민사특별법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단 대항력, 보증의무 선변제, 그 다음에 존속기한 및 갱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일단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되고요. 주거용인지는 계약 당시 실질용으로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용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지요. 주택의 대지도 적용이 되는데요. 주택의 대지에 적용된다는 건 대지의 경매 대가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파트 주택의 미등기 전세,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여기도 적용이 되지요. 다만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되죠. 일시사용 임대차, 여관 숙박계약 같은 거 적용 안 됩니다.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적용이 되죠.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법인 중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무주택 서민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된 경우 그때 그 법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예외가 되겠죠. 대항력은 주택 임차인이 주택 임대인인 소유자,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 이외에 제3자, 대표적으로 주택 양수인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상기한 걸로 봅니다. 임대인 지위 중에 하나가 제3채무자가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이 임차인이 채권자에서 압류가 되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주택이 넘어가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즉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게 되겠죠. 자, 대항력이 제한되는 경우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취득했고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이때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임차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택 소유자가 아니지만 그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대표적으로 주택의 명의 신탁자. 이 주택의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됨으로써 임차인은 명의 수탁자에게도 정당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권은 뭐예요?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죠. 그럼 전입신고한 때라는 게 언제냐?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가 전입신고한 때고 그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인도는 점유하는 걸 말하는데요. 간접점유도 되죠.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갑에 동의받아 전대,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전차인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간접점유도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 한때란 행정청이 수리한 때를 말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주소지가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행정청이 주소지에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된 신고서가 수리됐는데 거기 기재가 잘못됐다. 그럼 당연히 대항력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출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항력 원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 주소지 기재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되는 거죠.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로 했는데 공무원이 깜빡하고 잘못 기재했다면 당연히 이때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겠죠. 그죠? 다가구는 집업만 기재하면 충분하고요.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보증금 대신 기존 채권을 보증금에 가름했습니다. 이때는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다만 기존 채권자가
그 주택에 사용식할 생각이 없이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가장 임대차죠. 이땐 당연히 우선 변제나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가? 인도에 주민등록한 다음날 영시인데요.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고 그 자리에서 임차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갑의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병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을, 근데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경락인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 기존 임차인은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언제 대항력이 새로 생기느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세 가지 대항력 생기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보증금 회수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절차의 신속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요거를 집행 개시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의 반대 의무, 명도 의무를 이행이나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그다음 그 주택 및 대지의 경공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려면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되죠. 확정일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그 다음 임차인이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어요. 1번 대항력이 있어. 근데 주택이 경매돼. 그럼 이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차를 주장, 즉 대항력을 선택해서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을 받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택이 경매될 때 대항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보 제공 뭐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이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자, 이거를 개인이 샀을 때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산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기하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세 가지: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해지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대항력을 선택해요. 그럼 보증금 안 받죠.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 등기까지 해서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전혀 별개죠. 요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거고요. 이건 전세권 등기한 전세권자, 물권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죠. 전혀 별개의 지위라는 거. 따라서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건 아니니까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요. 보증금의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이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 필요 없고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및 세종특별자치시 1억 4,500만 원 이하 보증금, 광역시 8,500만 원 이하 보증금,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5,500만 원까지, 4,800만 원까지, 2,800만 원까지,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은 주택 경매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뭐 그 정도. 판례,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액 임차인이 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고요. 점포 및 사무실,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바뀌고 임대차 했어요. 그럼 임대차 할 때 주거용이니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겠죠. 반면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주거용 건물이 지어진 다음 그걸 임차한 소액 임차인, 적어도 대지 환가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건,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돼요. 그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요.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합니다. 집행을 하겠죠.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던 사람은 취득을 하거나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맞서는 동생관계가 아니고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었다라는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 즉 등기할 수 있는가? 있다.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유효를 정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조문들 암기하는 거예요. 갱신 중에 법정갱신,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간 끝나기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한 걸로 보되 기간은 2년이 된다. 기간은 2년인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걸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다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갱신 요건, 임대차 끝나기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이런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한다. 자, 밑에 있는 9개가 거절 사유죠. 이기연체,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호, 임대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은 주택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첫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 두 번째, 차임이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갱신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직접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 상태에서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몇 년이에요? 2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2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증여 아니고요. 임대를 했을 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면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방적 증액은 제한이 있다. 일방적 증액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하지 못하고 1년 내는 재증액 청구를 못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다. 월세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에다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거를 곱한 금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상 자만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안 봐도 됩니다.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주택임대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나 단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조문 기억하시고 마지막 임차인이 사망했고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때 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 두 가지. 첫째,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승계. 두 번째,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데 따로 살고 있었던 경우 그 상속인들이 그러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승계 이렇게 되죠.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이의를 지게 하면 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임차권 승계라는 게 없습니다. 딱 요 정도. 주택임대차는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걸 기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는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